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적인 식물은 아니지만은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이 슈퍼푸드에 들어가고 또 항암작용이 강하다고 하죠. 이 브로콜리하고 컬리플라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로콜리는 녹색 양배추 꽃이고 컬리플라워는 흰색 양배추 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양배추는 우리가 잎을 먹는 거지만은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는 꽃을 먹는 거죠. 이 두 가지 식품 자체가 우리하고 친숙한 그런 식품은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삶아서 저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서양 요리가 자꾸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퓨전 요리가 유행을 하고 있죠. 또 재배도 많이 이루어져서 슈퍼 가면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브로콜리하고 컬리플라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채소는 모두 십자가과에 속하는 야생 양배추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라면은 이제 이파리가 아닌 꽃봉오리를 채소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 야생 양배추에서 나오는 변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양배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케일, 브루셀 스프라우트, 콜라비가 모두 양배추에 속합니다. 이 오랜 기간 품종 개량을 해서 탄생한 것들입니다. 이 모두 줄기와 가지 끝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이렇게 식용으로 하는 건데 이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가 원산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탈리아에서는 이 식용으로 재배를 했다고 하고 18세기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이제 아시아에서도 재배를 하기 시작했죠. 영국에는 1720년경에 재배를 시작했고 미국에는 식민지 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컬리플라워를 브로콜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는 빨리 자라는 일년생 식물로 이 식용하는 부분은 대부분 꽃부분이고 줄기는 꽃대라고 합니다. 이 꽃부분을 먹는 양배추 중에 한 종류가 이탈리아에서 품종 개량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컬리플라워는 수확해서 상온에 좀 보관해 놔도 빨리 이렇게 변색되지 않는데 브로콜리는 수확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변색되어 버리기 때문에 보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이 컬리플라워 생산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저온 유통 기술이 개발되고 또 냉장고가 보급되었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는 이 컬리플라워보다 브로콜리 생산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브로콜리는 비타민 A나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이 많은 녹황색 채소죠. 너무 오래되치면은 이 비린내가 나고 또 으스러져서 식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샐러드나 수프, 수프 등 이렇게 서양 요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재배는 11월부터 4월까지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와 컬리플라워가 슈퍼푸드로 불리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항암효과죠. 물론 모든 채소에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채소에는 암세포 성장을 늦추는 이 글리코시놀레이트하고 이소시아네이트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설포라판도 이렇게 풍부합니다. 이 설포라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이나 췌장암, 백혈병, 전립선암, 결장암 예방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에 와서는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수차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컬리플라워는 쌀과 밀가루와 같은 고칼로리 식품의 대체 식품으로 이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컬리플라워 한 컵에는 5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반면에 쌀에는 이보다 9배에 달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식품업계에서는 컬리플라워로 기존의 탄수화물을 대체할 식품들을 굉장히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생산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컬리플라워는 채식주의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그런 영양소인 콜린 함량도 높다고 합니다. 이 콜린은 DNA 합성하고 이 신진대사 또 뇌 발달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채소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이 브로콜리하고 콜리플라워에는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고 또 항암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10분 넘게 삶게 되면은 이런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살짝 찌거나 아니면은 끓는 물에 1분 이내로 데쳐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양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먹어왔던 채소이기 때문에 조리 방법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요리는 이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 샐러드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파스타 요리나 또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피자나 아니면 피클, 스튜, 그라당 등의 부재료로 넣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갈아서 수프나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메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칼리플라워를 이용해서 장아찌를 담거나 또 다른 식재료와 함께 튀기고 또 죽을 만들기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하고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브로콜리하고 칼리플라워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채소 모두 영양면에서는 비타민 C가 많고 또 양질의 식이섬유를 이렇게 함유하고 있고 항암 효과도 뛰어난 슈퍼푸드죠. 이 약간의 영양성분 차이는 있지만은 효능에 있어서는 십자가 채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항산화적인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건 차이가 없죠. 이 브로콜리하고 콜리플라워 모두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고 비타민 C가 높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은 콜리플라워가 이 탄수화물이 조금 더 낮고 식이섬유가 더 많습니다. 반면 비타민 K나 비타민 B군은 브로콜리가 더 높죠. 이 맛에서도 약간 차이는 있는데, 브로콜리는 이 줄기는 이렇게 아삭하지만은 꽃봉오리 부분은 약간 퍼석하고 풋내가 납니다. 컬리플라워는 이 줄기와 꽃봉오리 식감이 비슷하고 브로콜리보다는 단맛이 좀 강합니다. 하지만 이 두 채소 모두 샐러드와 구운 야채하고 잘 어울리고 단품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채소는 이 동양에서 재배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동양 문헌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 서양의 현대 연구 논문 속의 효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츠버그 대학 암연구소에서는 이 브로콜리 성분 중에서 이소시아네이트라고 불리는 물질이 전립선 암 성장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전립선 암에는 이렇게 그 브로콜리뿐만이 아니고 꽃양배추, 쌍양배추, 케일 등의 효과가 이렇게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코네티컷 대학 연구팀은 브로콜리가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농업식품화학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 동물 실험에서 한 달 동안 브로콜리 추출물을 이렇게 먹인 쥐의 심장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리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효과가 좋았고, 너무 많이 끓이거나 익히면 효과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농업연구소에서는 이 브로콜리하고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 이 브라시캅과 채소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방광암에 걸릴 확률을 한 50%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2008년 9월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먼데이 박사팀이 쥐에게 브로콜리 싹의 추출물을 먹인 결과 방광 안에 암세포를 파괴하는 효소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은 칼리플라워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식품들은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 중국 길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은 설포라판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인 그 고혈압이나 동맥 건강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2016년에 일리노 대학에서는 이 컬리플라워,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학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은 간암 위험을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컬리플라워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컬리플라워에는 탄수화물이 5g밖에 들어있지 않죠. 칼로리도 25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92%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고 또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은 컬리플라워는 군살을 빼는 데에도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동양의학에서는 컬리플라워의 효능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재배 역사는 길지 않지만은 이 브로콜리에 대한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컬리플라워에 대한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이 컬리플라워는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위경, 간경, 폐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고 또 식욕을 증진시키고 진액을 만들어서 갈증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증상에 도움이 되고 또 식욕부진이나 대변이 건조한 증상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성장기 어린이나 유아들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어린이들 성장 발육과 치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 골격 형성과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면서 비만이나 십이지장 궤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효능도 보겠습니다. 이 항암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성분들이 다량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암세포 성장을 막고 또 이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등 이런 항산화 성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기능을 개선시키는 식이섬유가 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위나 장 기능을 좋게 해서 이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카로티노이드 계통인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서 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뇌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기억력을 증강시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위에서 언급한 항산화 물질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은 또 이렇게 피부 건강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인병 예방에도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각종 이렇게 영양소와 낮은 칼로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전달해서 신진대사 활발하게 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조리 방법이나 고르는 법, 보관법 등은 다른 채소하고 별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채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 너무 오래 데치면은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 1분 이내로 데쳐서 이렇게 조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헌 속에 나와 있는 약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로콜리 죽순볶음인데 브로콜리에다가 죽순 넣고 이 양념해서 이렇게 볶아 먹는 방법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변비에 좋다고 건강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신 강신방이 있는데 동물 신장 한 쌍에다가 컬리플라워하고 목이버섯, 생강, 마늘을 넣고 이렇게 볶아 먹는 건데 비위 즉 소화계통과 이 신장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요통, 요술, 산통, 하지, 무력감, 이명,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고 또 식욕부진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이 얼굴이 좀 검어지고 권태감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고 중화식물 편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끼지혜방이라는 약선이 있는데 컬리플라워에다가 백합, 행인, 동충하초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 재료를 볶다가 물을 약간 넣고 끓여서 먹는 방법인데 이 폐기 부족, 즉 폐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신부 납기, 즉 신장이 납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이 기침, 가래가 약간 있으면서 이렇게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중화식물 편전에 나와 있습니다. 브로콜리로 만든 요리들입니다. 데쳐서 만든 요리가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브로콜리 요리들입니다. 탕으로 이렇게 끓여 먹기도 하고 다른 이 재료들하고 섞어서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합니다.
주로 이렇게 소스를 끼얹어서 약간의 국물이 있게끔 만든 그런 요리들이 있습니다. 컬리플라워를 이용해서 만든 요리들입니다. 뭐 그라탕도 있고 또 이 브로콜리처럼 이렇게 볶아 먹습니다. 앞에 이어서 이 컬리플라워 요리들입니다. 브로콜리하고 컬리플라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모든 채소가 우리 몸에 다 좋지만은 또 특히 이렇게 컬리플라워나 브로콜리가 항암 작용이 좀 강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씩 이 특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사다가 만들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